코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타 치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선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자산 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선물 시장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 사실 나중에는 결국에 선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선물을 안 하는 이유는 김프가 너무 비싸서 해외로 USDT를 옮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옮길 때 한 2억 정도 옮기고 싶은데, 제가 2억을 옮기려면 코프 손해를 얼마를 봐야 되냐면 10%라고 하면 2천만 원 이상이죠. 그게 아까워서 못 옮기겠어요, 솔직히. 지금 코프가 너무 세서, 지금 김치 프리미엄 얼마니까 10%죠. 10%면 2억을 옮기면은 거의 2천만 원 이상 손해인데, 2천만 원이 뉘지케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김프가 저는 2%, 1% 내려오면 한 2억 정도 해외로 옮겨서 선물 다시 할 거예요. 지금은 비트겟에 별로 돈이 없어서 그냥 그걸로 깔짝깔짝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물을 결국엔 하시게 될 거예요. 왜 선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해야 되는 이유, 이 앞에 하나 붙일게요. 청산의 위험이 있지만 선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동성이 8년, 19년, 제 기억에 19년도도 별로 유동성이 봇거래라 큰 시드를 박는 건 거의 불가능. 여러분이 매수하는 순간 순식간에 벽을 빼면서 괴롭히고, 여튼 단타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타를 치려면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변동성이라고 합시다. 유동성이라 하지 말고 변동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 하반기 그리고 2019년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폭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변동폭이 적다 보니, 여러분이 단타를 칠 때 변동폭이 커야만,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큰 돈을 넣고 큰 돈을 빼면서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아르고라는 코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거래량이 무려 2,700억짜리. 2,700억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근데 2,700억짜리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단타를 치려고 해도, 보세요. 변동의 폭이 굉장히 적죠. 제가 예를 들어 1억만 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2,700억이니까 1억 정도는 쉽게 받아줄 수 있긴 한데, 여기 매수벽이 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되면 사실 이 100억대 거래량도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이 100억대라고 칩시다. 200억, 300억대라고 보시면, 이런 코인들 보시면 진리카는 좀 논외로, 예를 들어 이걸로 해봅시다. 자, 이 카이버 네트워크처럼 거래량이 300억 정도, 1일 거래량이 300억이에요. 근데 제가 1억을 넣어서 단타를 좀 치고 싶어도 1억을 받아줄 만한 매수벽이 굉장히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을 넣으면 내가 5% 먹기 힘들죠. 제 단타로 보통 0.5%에서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저께 거는 노트북에서 해서 이제 못했는데, 제가 보통 단타를 먹으면 1%, 0.7% 이런 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0.4, 1%, 2%, 1억을 넣어서 이 정도 먹으면 130만원 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없는 장에서 1% 오르기가 일단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작다 보니까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못 진입을 했을 때 엑시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봇들이 여러분이 진입하는 순간 명확하게 캐치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봇들이 막 자전거리하면서 돌고 있는데 큰 시드가 갑자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봇이 바로 캐치를 합니다. 바로 캐치를 해서,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매수벽이 쫙 빠지면서 아래가 텅텅 비는 경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앞으로 점점 거래량이 줄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이 시장이 유지가 되고, 누군가 가격을 받쳐줘야 계속
우상향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코인은 매일매일 새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코인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신규 자금을 넣어서 그 가격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천년 만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언젠가 이 거품이 한번 정리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정리되면 뭐가 안 좋냐면 여러분의 그 모든 자금들이 대부분 위에 다 물려 있어요. 대부분 위에 다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은 시드가 다 위에 물려 있고 아래에 신규 유저는 안 들어오고 세력들은 돈을 다 뺏어 갔죠. 그럼 여러분들 남은 거 뭡니까? 시체 그리고 빈약한 거래량. 세력들도 여러분들을 시세를 바로 끌어올려주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탈출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금방 안 올려요. 자, 대표적인 예 뭡니까? 메디블록 이거 전형적으로 한탕 해먹고 빠진 코인이잖아요. 자, 메디블록 보세요. 400원 찍고 2달 동안 흐르기만 했어요. 80원까지 계속 흘렀습니다. 중간에 한번 살짝 반등 오긴 했는데 한 달 흐른 다음에 반등 살짝 왔어요. 진짜 코딱지만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에 다 시체가 되어 있고 신규 자금은 안 들어오면 유동성 변동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타치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게 암흑기예요. 코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선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물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선물은 일단 비트코인만 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한다고 치면 거래량이 암흑기에도 많았어요. 비트코인은. 특히 선물은. 자,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그럼 선물은 괜찮냐? 라고 물으시면 괜찮습니다. 이유. 업비트는 한국 사람만 쓰지만 자, 두 번째.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트가 0.1%만 올라가도 내 레버리지에 따라 수익률을 2%,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거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에 넘어가셔서 나중에는 결국엔 하실 수밖에 없다. 저도 나중에는 선물 비중을 다시 올릴 거예요. 지금은 업비트 장이 10억 정도는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업비트에서 하지만 나중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선물로 갈 수밖에 없고 선물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